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벌써 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장 전략부터 빠르게 들어본다면 김정현 본부장님. 네. 찝찝했어요. 미국이 정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지 속 않는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올라가지 근데 않는다. 찝찝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건 시작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가 찝찝했는지.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저는 똑같습니다.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일 뭐 미국장 개장하고 1시간 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슈마컴이 20% 넘게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재고가 발표된 다음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중동발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또 들어갔었던 갑자기 또 경기 침체 깍꿍하고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 영향 받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던 거 그냥 계속적으로 우직하게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겁먹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00대까지도 받고 뭐 하방이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뭐 조금씩 이런 변동수들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어제 클벨에서 질문을 드렸었죠. 네. 윗골이 달고 계속 떨어지는 게 매가리가 없어서 조금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서 바닥에서 너무 살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구간이 싸다고 생각하면 어제건 오늘이건 어쨌든 분할로 들어가고 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네.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 떨어지면서 2,543으로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742. 이렇게 떨어질 때 뭘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중에 어디가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3%, 하이닉스가 3.4%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역시 제약바이오는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장에서도 1% 올라서 97만 원 가까이 왔습니다. 와, 97만 원 대단하네. 일주일 차트로 보면은 98만 원, 99만 원 근처도 갔었네요. 자, 그래서 3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1.5% 마이너스, 셀트리온 0.5% 강세, 셀트리온, 삼바 이런 애들은 강세고요. 밸류업 중에서 요 금융주, 은행주 이런 애들은 좀 살아남네요.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 1% 가까운 상승,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입니다. HD현대중공업, 조선 1.5% 상승, 한국조선해양도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약바이오 조선 이쪽은 그래도 장이 떨어져도 이쪽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살아남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여기는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안 좋네요. 리가켄바이오, HLB, 삼천당 제약, 에코, 알테오젠 모두 다 보합권이거나 혹은 크게 하락하는 한 2%, 3% 요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진단키트 쪽이 눈에 보이네요. 저도 지금 코가 굉장히 맹맹한데 이제 제가 아플 때가 되면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제가 그래도 잘 숨어 다니는데 코가 이제 새벽부터 막 코가 계속 막히고 지금 또 먹먹한 게 많은 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감염자 수도 뭐 몇백 명이긴 하지만 그 증가폭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테마성이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분할 매도로 점점씩 끊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의 이런 이슈가 러닝메이트 되고 이제 후원 많이 받는다라는 거에서 시간에부터 좀 강했죠.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뭐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카카오가 시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네. 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뭐 좀 뜯어 보면은 카카오 자체는 매출액이 완전 박살났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진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될 건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원전 쪽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 뭐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전력부터 시작해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크 관련주도 좀 오르네요. 웰크론 6.8%, 60자 MS 24% 기침만 한겠죠. 아이고 참 좀 많이 아픈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감기, 코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런 거 질병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백신 관련주들도 마스크 관련주들도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런 게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살아남고 오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조선주, 그다음 전력주, 제약바이오주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아까 찝찝하다는 건 몇 군데 네. 오늘 미국장에서 보니까 찝찝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추세적인 자랑으로는 아직은 뭐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빠질 때 오늘 장 시작할 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럴 네. 때는 뭐 좀 적극적으로 쪄도 괜찮죠. 요럴 때 조금 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급 한번 봐주실까요? 네, 수급을 한번 보면요. 네. 뭐 예상한 것보다는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나쁘진 같습니다. 않네요.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사실 우리가 이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그 미니 나스닥 선물이 0.5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막판에 좀 밀렸잖아요. 밀리다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1.24% 올랐고 그 지수 ETF들도 한 1% 이상씩 다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지수 상승에 조금 기대감이 높았고 야간 선물도 그 밤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1.3이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장 박살나면서 이게 완전 쭉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배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손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옵션 만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콜풋 열심히 지금 뭐 전쟁을 치를 텐데 어쨌든 오늘 지나면 포지션이 끝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건데 지수가 저는 이 정도로 빠지면 약간 변동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콜도 많이 주변에서 담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일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나스닥이 플러스 2% 이상 가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났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면 사실 마이너스 폭은 굉장히 커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6%막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5%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장중폭은 굉장히 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반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미 좀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2400대까지 빠졌을 때 우리는 겁먹었지만 개인 창고에서는 뭐 1조씩 막 담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은 기회를 주면은 과거처럼 너무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하락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정말 우리가 패닉이 온 그런 상황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나면은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빼도 그렇게까지 오래 밑에서 머무르진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차분하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절대적인 전 위치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포지션을 천막을 깔아놨을 때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죠. 지금도 못 사실 거면 2800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시냐.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한 종목군들 단타로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홀딩하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낮을 때 사는 버릇을 해놔야지 위치가 낮은 데서 사서 위에서 점진적으로 팔면서 현금화를 해놔야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 갖고 아직도 한 번도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뭐 손이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꼭 한 주라도 사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분은 기침하고 한 분은 코 막히고 한 명은 귀가 안 들리고 또 기침도 나요. 기침도 나요. 저는 거의 났어요. 30초에 한 번씩 기침하시던데. 났어요. 그래요? 났어요. 괜찮잖아. 네. 났어요. 제가 났으니까 장도 나을 겁니다. 저는 귀가 안 들리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우리 보면 아주 그냥 노다지라고 생각하겠어요. 귀도 먹먹한 것 같아요.
다 연관돼 있어요. 이비인후과 다 그렇죠. 연관돼 이비인후과 연관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다가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약간 신용 청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왜? 목에 휴지 붙어 있어요. 좀 남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오늘 옵션 만기나 이런 반대 매매 그리고 뭐 청산 뭐 이런 그런 거에 게 대해서는 좀 걱정할 생각- 수도 있겠지. 어때요? 글쎄요. 그 정도 오늘 하루 가지고 아니죠. 찝찝하다는 거 아까 한번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이 한두 번, 두 번 정도 더 내려 맞으면은 그때는 조금 전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올라간 걸 좀 토해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시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그 폭이 있잖아요. 네. 이 폭에 대해서는 환율이 그 우리나라 환율이 아니고요. N 달러 환율이 143, 141 요 사이에 자꾸 터치를 안 하고 네. 위에서 안정화되는 게 필요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속도고요. 그렇다고 N 저하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N저는 다시 150, 160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건 어저께 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올라갈 때 한계. 올라갈 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AI 고점 논란이라는 게 반박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AI 논란이 반박이 맞는지 여부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샀더라도 이틀 전에 샀건 어제 샀던 오늘 샀던 간에 그것이 뭐 운 좋아서 10%, 15% 올라가는 정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3%, 5%, 5%, 6% 이렇게 쉽게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은 참을성 있게 하고 업사이드는 전 조금 다르게 보는데 2,800은 물고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700 중반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아주 오래 선방하는 거고 잘못하면 2,700 정도가 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까 오늘 찝찝한 거에서 확인 내지는 약간 보였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우리 희망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한켠에 두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00선에서 2,900을 뭐 트라이하네 마네 하다가 지금 떨어져서 2,500선에 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전고점으로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힘도 별로 없고 내려갈 때는 매가리 없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매가리 없이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전 그 기준보다는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더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장 확인하세요. 네, 이제 한 10분, 15분 됐으니까. 어때요? 하창호 본부장님. 네. 오늘 오늘도 만약에 어제까지만 해도 살 걸 하시던 분 네. 오늘 떨어질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계시겠지. 그런 분들은 제약바이오, 조선 요거 위주로 좀 전력? 담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좀 다른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전히 그 두 산업을 일단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분할매수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구간이 과연 공포인가? 글쎄요. 물론 바닥을 명확하게 잡았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위치가 저는 뭐 지금 상대적으로는 고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바로 2,800 이렇게 올라가긴 당연히 어렵죠.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되려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가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2,650에서 2,700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방룸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이럴 때 저는 소형주를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형주 안 샀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동감이에요. 대형주에서 대형주 사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산업적인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쪽에서의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항상 시장이 이렇게 조금 눌리고 났을 때 회복할 때는 항상 실적이 좋은 쪽,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없는 쪽부터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다 같이 폭우가 와서 장사 그 거리가 있는데
장사 거리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럼 그땐 다들 장사를 잘 못하니까 평가가 절하가 되잖아요. 근데 장사를 다시 시작하면 어디부터 가요? 당연히 우리 맛집부터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거랑 똑같이 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장사를 항상 잘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쪽은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반영이 슉 나오면 그거 빨리 쳐내야 되는데, 또 지수단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소형주야 이렇게 하신 거, 개별주 장세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고 산업 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업을 사라는 얘기지, 뭐 작은 종목 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은 아마 이번 하락 지수가 굉장히 낮은 데서 사도 올라갈 때 또 소외받는, 우리가 2400에서 2700, 800 갈 때 소형주 작은 거 잡으신 분들 재미 진짜 못 봤잖아요. 네. 대형주 잡으신 분들, 실적 잘 나온 쪽들, 산업적으로 좋은 쪽들 잡으신 분들 다 돈 엄청 벌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거 사지 마시고, 그 등락폭 크다라는 그 차고에 자꾸 빠지지 마시고 네. 우직하게 담으실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니케이? 하고 있는데, 빠지겠지, 뭐. 지금 실시간 데이터로는 2.1% 빠집니다. 사실 많이 빠질 변동폭으로 생각하면은 일본이 훨씬 더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순수하게 거기는 N고 N조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거예요. 그 우치단가 그 사람이 너무 눈치 봤다. 그래서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건데, 미국 니네가 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는 니네 사정이 이슈지 우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 이런 투로 비춰지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저께. 네. 그래서 장이 아까 어저께 막판에 우리도 약간 되돌렸잖아요. 약간. 예? 그거를 미국에서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그래, 구조적으로는 N고 맞지? 속도만 그래 좀 조절해 보겠다는 건데, 글쎄 네 뜻대로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약간. 그리고 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결정적으로 안 좋은데, 오늘 찝찝하다는 거 첫 번째 넘버원은 한 세 군데가 실적이나 전망이 안 좋았는데, 그게 다 경기, 사람들의 컨슈머 스펜딩에 관련되는 주식이 좀 많이 빠졌어요. 수마컴 말고도. 그래서 분위기가 중간에 아까 그런 N고의 그 자재,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그 동전의 뒷면을 잠깐 보려는 거랑 같이 연결되고, 네. 그래서 이 주가가 확 빠진 거고. 이럴 때 안 좋다는 게 뭐냐면은 스탁 스플리트 하는 거, 스마트가 10대 1로 했잖아요. 그게 전혀 CR이 안 먹혔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시작할 때 5%인가로 플러스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2%니까 등락이 한 7% 됐거든요. 물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그렇긴 했는데,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오래간만에 자사주 매입도 했는데 전혀 CR이 안 맥힌다는 자체가, 이게 속도나 이런 거는 나쁜 게 핑계가 주어지면은 대책이 없구나. 단기적으로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데이터로 9시 19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니케이는 1.1%, 34,702, 니케이 225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 분의 자료 한번 봐요? 네. 뭔가 신문 많이 가져오신 것 그러니까 뭐 같은데. 결론을 한번 내고 그 다음에 결론 넘어가자면은 내는데 사라고 용기된 사라고. 제약바이오에다가 조선 요 정도 한번 노려보고, 저는 그리고 변압기 지금 괜찮다고 싸다고 봐요. 생각하면은 약간 좀 용기 있게 사보자. 그리고 변압기까지. 만약에 진짜 자신이 없으면은 엊그저께 지난주에 샀다는 거 중요한 종목이 있지. 어떤 거? SK텔레콤. 아 SKT 그거 아웃퍼폼이거든 오늘 같은 날. SKT 어떻게 됐나? 0.5% 6% 플러스. 볼까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 중에서 하이브 리포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보면서 하이브에. 보너님이 코멘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 그 목표 SK 주가 가 하향 나온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리포트 목표 주가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이거 먼저 하시고 나서 야 금요일 날 샀는데 어떻게 SKT만 올랐죠. 빨강색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기존은 전반적으로 디펜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비슷하니까. 좀 참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밑에서 사도 잘 안 나는데 포트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제 현금 있으면 열심히 주축 해놓으면 돼요. 그렇지. 이 주식을 자꾸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뽑아내려고 해요. 주식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 재투자 방식이 스윙에 좀 많이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 좀 씨앗 뿌리고 이제 올라오면은 쳐내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씨앗 뿌릴 때 엄청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2,800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엄청 하시고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이때까지 뭐 아무 때나 매수하라고 합니까? 매수하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좀 타점이 나름대로 정말 떨어진 종목군들 많은데 좀 진짜 산업적으로 괜찮은 종목군들은 진짜 뭐
항상 그 욕심에 욕심, 너무 낮은 데서 살라는 욕심만 버리시면은 지금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힙합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매버릭 형님께서 명행 바이오 한번 노려봐봐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오도 샀습니다. 바이오도 우리 많이 금요일날 이미 샀어요. 얘기했잖아. 그래요? 그렇지. 예. 바이오, 방산, SKT 그리고 하나 반도체 이렇게 샀어요. 반도체 잘 궁금하다. 포트 짜셨네.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아 대형주. 네네. 오케이. 조선은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비중이 너무 많이 맞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목 많이 눈에 늘리시면 보이는 거 세네 개 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4개 딱 네. 4개 이상 되면은 근데 캐치업이 안 되더라고요. 세네 개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앞에 세 개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자기의 스킬이야. 그렇죠. 운이고. 그 세네 개인데 이게 100%다 맞는다고? 그것도 욕심이지.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조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랑 궁합이 안 맞고 그러면 안 해야 제가 돼요. 그러면 안 좀, 나는 거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누구는 번트처럼 방산주, 누구는 저기 전력주만 가지고 먹은 사람도 많어. 그렇죠. 약간 그래서 했는데 마이너스 8% 이미 벌써 금요일에 나 진짜 저점에 샀거든요. 진짜 제일 낮은 가격에 한 두세 달만 지나봐요. 다 아예 플러스일 괜찮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두 분의 의견이랑 동의해서 막 전혀 심리적으로 타격 있지는 않은데 이걸 보면서 미리 포지션이 있었던 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아우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지금 안 사고 있어요? 안 산 거지. 안 샀어요. 안 샀지. 포트 20%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안 인정한 사는 거예요, 더? 왜 끄셔? 좋아. 궁금해서. 더 사라고. 더 아니, 사라고. 왜냐면 현금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가격대 아닙니까? 아니 20분할 30분할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5분할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현금이 80%면은 네. 20분 하면 너무 심하지. 아 그래요? 조금 더 업로딩을, 프론트로딩을 왜 하는 게 꼬셔요 옆에서? 한 30만 써봐, 30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보면서 조금 지나간 다음에 시황을 한번 볼게요. 보노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그러세요. 네. 네, 뭐 신문 볼까요? 중요한 내용. 우리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경제 뉴스들 뭐가 있을까요? 아이 다 알아야지. 다 중요하죠. 네, 다 안 중요하지.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음, 자, 이거 중요합니다. 큰 손들 근선들. 급락장에서 어마무시하게 매수했다. 오. 자, 우리 고래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 큰일 새우예요.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음. 큰 손들이 바보입니까? 그 큰 금액을 왜 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큰 손들은 지금 줍줍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내려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연초랑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연초 대비했을 때, 물론 우리 연초 지수가 굉장히 어렵긴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연초랑 지수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연초. 딱 이때. 우리 최근 하락폭은 연초랑 비슷합니다. 근데 연초랑 달라진 게 뭐예요? 수출 데이터,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연초까지 빠진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매력도를 느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거는 미국 ETF이긴 합니다. 미국 ETF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투심적으로 당연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손들은 샀구나. 그리고 제가 왜 떨어졌는지 조금 이해했습니다. 요 다음 신문이 뭐냐면 네.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 어. 풋옵션 눈물의 손절. 키워드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잘 보았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락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외국인은 이때 풋옵션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포지션에서 이 손실이 좀 많이 났다. 왜냐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 파생 쪽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과감한 배팅을 했다가 완전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네. 이 피눈물을 좀 흘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라도 아마 포지션들을 계속적으로 좀 정리하고 괴롭히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마 오늘 정도면은 좀 그래도 방향성을 잡지 않아. 오늘 옵션 만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요 키워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시 엔캐디 얘기가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타이틀이 이제 블랙 먼데이 충격에 일본 9월 금리 인상 포기, 이렇게 좀 타이틀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죠. 하지만 확실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일본이 얼마나 급했으면 일주일 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뒤로 돌렸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갑자기 일주일 뒤에 이거 포지션 바꾸고
또 반대로 가기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완전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미국장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큰 여파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뭐 김정열 본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그냥 타이틀만 보여드릴 건데, 슈마컴이 이제 수익 둔화 우려에 좀 급락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엮어서 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슈마컴에서 수익성이 이제 줄어드는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나 기타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파생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 결국엔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쟁이 확대가 되니까 이거는 좀 이 돈을 버는 거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생긴다. 약간 요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셀트리온에서의 좀 좋은 얘기 있는데, 제품 다변화와 직판 효과에서 이제 미국 그 이제 좀 중요한 거 3개 다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얘네들은 항상 뭐 트룩시마, 호주마, 램시마, 뭐 램시마, SC 이런 등등등,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신약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셀트리온 3반은 지금 실적 너무 좋은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성장성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텐데, 요 이제 셀트리온 부분에서도 좀 크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오 쪽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뭐 바이오 산업군들에게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 알테오젠이나 코스닥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좋은 모멘텀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LG에서 AI 모델을 이제 오픈소스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디서요? LG. 네, 요번에 이제 새롭게 3.0을 공개를 하는데, 그게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픈소스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부분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국엔 이용자 수입니다. 그 GPT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을 사용하다가 다른 쪽 쓰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UI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삼성이나 애플도 각각 쓰던 거 쓰지 한 번 또 이게 자리 잡으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로 하는 것도 이런 사용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SK텔레콤 면회과 생각나서 제가 들고 왔는데, 네. 마니사가 똑같던데. 나도 SK텔레콤 리포트 가잖아. 아 그래요? 오. 그럼 그때 할까요? 앵커 생각했어. SKT 리포트를 다 가져왔어. 세상에 홀로 서서. 네, 리포트도 SKT 를 좋고 이제 활용도 AI 활용도 이런 것들 맞아. 많이 해서 통신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게다가 아마 내용은 리포트 뭐예요? 내용에서는 아마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내용도 좀 있거든요. 배당이 고배당. 저건 오바지 않나? 통신사가 자율주행으로 뭘 할 수 있지? 배송 로봇 무인 버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 주고받고 막 이렇게 허브 역할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요? 네. 본인이 샀는데 나 저것 때문에 산 거 아닌데. 또 뭐 때문에 샀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떨어질 수도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또 불거지면 아, 디펜스 미국 하라고? 부채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경기 방어주로? 방어주의 성격도 될 수가 있고 플러스 AI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갈 때 AI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얘네도 한 덩어리에 걸릴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뭐 배당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AI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 싸움이 되는 건데 우리 개인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많은 기업,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현금이 계속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SKT가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 LG 뭐지? U 플러스? LG 플러스, KT 이런 거하고 다른 거니까. LG 플러스는 아예 LG 묻어서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통신사가 통신사 개념이 아니고 AI에 대한 네. 그때 뭔가 프로그레스가 있다. 그걸 네. 한쪽에 보면서 KT는 정치적인 그렇지. 또 변수들이 또 묻어 있어서 그거는 또 아예 배제했습니다. 초짜는 아니잖아요, 벌써. 얘기하시는 거니까.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4단계 3년이면 그러니까. 고수 바로 밑에. 알겠습니다. 근데 SKT만 양전한 상황이라는 거. SKT만 알겠습니다. 양전해. 자, 코스피가 1.3% 조금 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9시, 10시, 2시 뭐 반대 매매 올라가는 게 요런 몇 개 있어요. 정도. SK텔레콤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HK 이노엔, 어저께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스 음. 이런 것만 올랐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네. 그냥 버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리포트. 아, 그 리포트요? 네네. SK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 명확하 다 얘기했는데 네. 경험 봅시다.
제목만 보면 돼. SKT. 목표 주가는 다 6만 원, 6만 7천 원, 6만 5천 원, 6만 9천 원, 7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평균 6만 5천 원이니까 업사이드는 뭐 한 15% 있다고 보는 건데 비용을 줄였다. 그리고 이익도 좋아지니까 방어는 충분히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여기 호실적이죠. 실적이 좋잖아요. AI를 갖다 붙인다. 요겁니다. 예, 보세요. 2분기에 퍼플렉스티 아시죠? 퍼플렉스티라고 검색 전문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여기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업체한테 각각 투자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생태계에서 자기네가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되면은 낮게 보는 사람이 6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높잖아요. 높게 보는 사람은 7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익이 잘 나오고 디펜스가 되니까 이게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은 부담 없이 매수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인 어저께 7개 나온 리포트의 대략적인 겁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샀어요? 그렇다고 그걸 30%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오케이, SKT. 네. 자, SKT를 살 줄이야. 저 재미없는 주식을. 요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중에서 저기 하이브 잠깐. 하이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 누구야? 우리 보노님한테 숫자를 던지려고 가져왔지. 리포트가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하이브 TP 30만 원 하향입니다. 근데 별로 하향 안 하향. 했어. 35만 원인가 약간 살짝 찌는 거야. 아니 그래도 하향이 중요한 거죠. 17만 8천 원 오늘 하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목이 중요하지. 4분기부터 무조건적인 비중 확대. 아, 나 저런 게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지금 하향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비중 확대 꼭 하자. 약속.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저게. 하여튼 2분기는 한 37% 준답니다. 500억 이렇게 나왔고요. 4분기부터 보는 이유가 한 4가지 있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밖에 모르니까 여기는 네. 보노님하고 두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아티스트 앨범이 개판됐는데 워낙 개판됐는데 네. 중국 비중이 있어서 이 감소 추세는 완화될 것이다. 음. 요건 두 번째가 이해지. 극단의 엔저가 아니고 엔고로 약간 가잖아요. 네. 엔저로 150, 160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비중의 30%는 플러스 요인. 세 번째가 너무 식상했는데 BTS, 블랙핑크 내년에 완전치 않은데 그럼 사람들이 4분기에 반영해 주지 않을까? 다 시간 이슈예요. 미니진, 스탁 옵션은 1월 달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게 다 정황적이어서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막판에 다 던질 때는 바닥은 맞을 것 같은데 제 느낌적으로는 요걸 읽으면서 원래 안 것도 있고 요건 새롭네 이렇게 오고 맨 마지막에 요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위버스. 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유료화를 어떻게 4분기부터 한대나 1,000만 명이 있답니다. MAU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 와, 그래요. 그걸 어떻게 유료 전환율을 높이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런 정황이 되면은 무조건 확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러티브가. 전 밸류에이션까지 모르겠고요. 어때요? 근데 4분기부터 무조건적인 비중 확대면 그냥 목표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매수 의견 내 말이 강력 그 매수 내 말이 그 말이야.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얼마? 지금 17만 원이요. 그렇지. 목표 주가가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이었을 거야 아마도. 네. 내치는데 조금 낮췄거든요. 만약 근데 그렇게 내치면은 25만 원 내치면 바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찝찝하니까. 근데 35만 원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거거든요. 애널리스트 행팅이 뭐냐면 늦게 낮출 때는 조금 낮추고 바이 온 위크니스 이렇게 하게끔 거의 80%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난하는 건 좋은데 진짜 이 내러티브가 맞다 그러면은 얘는 비난은 우리가 비난대로 하고 진짜 8월 달에 사들여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4분기니까 10월 1일 날 사야 될 것인지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목표주가 잊어버리거든요. 목표주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것도 제가 의문인데 우리 같이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하이브 많은 분들이 BTS 이제 제대하면 이제 아저씨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아저씨야?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 BTS가 제대하고 아저씨가 돼서 지금 미스터 트롯처럼 트로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미스터 트롯이 글로벌 같은 걸로 나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젊은 애들만 좋아하잖아요.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영역을 확대해서 나이든 할머니, 외국의 할아버지 그 트로트가 붐이 되면서 하이브 매출은 한 단계 성장하고 밑에 있는 애들이
그 하이브에 거기를 채우는 거죠. 뭐 세븐틴이나 뭐 이런 애들이 젊은 애들로 채워지고 트로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에까지 하게 되면 트로트까지는 모르지만 약간은 얼마나 많이 버는데? 약간은 밸러드를 좀 가미한 그러니까 또 밸러드 완전 전은 아니고 약간 밸러드를 믹스한 거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좋아할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는데 트로트가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말도 안 TV조선 돼. 그 매출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글로벌에서 지금 우리가 젊은 층만 먹고 있는데 트로트로 해가지고 그 나이든 중장년층 먹고 성인 트로트 먹고 밑에는 원래 잘하니까 그대로 냅두고 그럼 하이브 레벨 매출이 2배가 됩니다. 2배가 뭐야 더 되지?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취향 잘 안 변합니다. 예. 해소리 해봤습니다. 리포트 쓰려면 이렇게 신선하게 써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까 하나 더 있었나요? 아니면 네, 하나 더 파크 있었습니다. 시스템즈. 박스는 어저께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미리 갔죠. 그리고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 대장주 맞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 친구가 이 와중에 높였더라고 목표 주가를. 물론 NDR을 했대요. NDR이라는 것은 기관 투자가들 원어원 미팅으로 하루에 5개, 뭐 6개 미팅을 한 번씩 만나는 미팅을 하루 이틀 하는 게 NDR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목이 아까도 과격했지만 무조건 비중 확대라 했잖아요. 무조건이란 단어 썼잖아요. 근데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 확신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퀘스천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마진이 좋았어요. 어저께 수마컴은 마진이 안 좋아서 개박살난 건데 네. 얘는 마진이 좋았는데 그 마진이 좋았던 거 그다음에 수주 이것이 지속적일까라는 거에 퀘스천을 일단 달아보면서 지속적일 것이다. 마진이 한 10몇 프로가 회사 평균은 하여튼 평균인데 수출이 있고 수출이 많지만은 국내 비중도 있거든요. 네. 수출 마진이 평상시 20%까지 안 됐나 봐요. 근데 이번에 27%가 나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전히 매출에서 수주에서 수출 비중이 70%니까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례적으로 폴란드 수주가 이례적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이미 확보된 거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연간 5조 시조하면은 한 12% 10% 초반 중반은 유지된다고 평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게 아마 거래 정지될 걸요. 9월 달인가 뭔가 네. 이게 분할 때문에 그때 너무 이렇게 쫄지 말아라 그런 느낌의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신다면은 이게 목표주가 올라가서 30주 만에 현재 주가면은 업사이드가 꽤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 로토엠이 오히려 좀 조금 더 추세적으로 네. 잡힌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37만 5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상향했네. 상향. 저 IR 한 거를 리뷰를 해봤는데 의심에서 확신으로 알겠습니다. 확신이 의심스러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 정도 하죠. 네. 대단히 경솔했습니다. 뭐 경솔이에요? 트로트? 조금 더 하이브 매출이 증진되고 그 바라는 마음에. BTS가 뭐 나이 들었다고 BTS 한 번 클래스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러 활로가 있다. BTS가 아티스트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네, 죄송합니다. 저도 부추겼어요. 약간. 저는 발라드 믹스는 어떨까? 이상한 새소리치는. 네. 사과할 땐 옆에. 내 희망입니다. 네, 가만히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시장 한번 다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1.5% 넘게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역시 반대매매 나오는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미를 또 빼고 그럴 약간 수도 있지.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 분봉 보면은 진짜 매일 그래가지고 네. 오늘 약간 좀 그런 약속의 10시 앞두고 불안한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네, 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다시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 미니 나스닥 선물이 거의 양전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보는 거고 오늘 어차피 그 변동성에 대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거까지는 뭐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뭐 이렇게 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수급에서 외국인이 막 한 5천억 벌써부터 막 5천억 던지고 막 7천억 던지고 이러면은 또 모르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오른 거 다 뵙고 거의 더 뵙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제 1.8밖에 안 올랐잖아요. 2% 넘게 빠지고 하이닉스도 어제 오른 거 다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 정도로 빠진다라는 것은 뭐 제 기준에서는 뭐 엄청나게 막 많이 턴다라는 느낌은 아니어서 반대 매매를 앞두고 그냥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 털려라 이렇게 약간 요런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럴 때 분할로 그렇다고 해서 좀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2% 이상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산업군들은 여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얘네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 거고 아닌 애들은 조금 더 쉽지 않은 거고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뭐 큰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콜풋에서 아까는 좀 비등비등한 수치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콜은 다 죽었죠. 이제 마이너스 90%, 풋이 이제 플러스 153%.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피날레를 또 찍어버리는 상황이어서 뭐 이러면은 이제 또 이런 거 보고 좀 부담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현선물 약간 현선물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네요. 역전됐었다가 지금 약간 또 좀 차이를 만들고 있어서 뭐 큰 변화는 여기서 안 나타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니케이랑 완전히 커플링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국내 증시가 네, 너무 엔캐리 트레이드. 심하게 지금 꺾인 게 일본 증시 꺾이면서 일본 증시가 지금 2% 마이너스인데 아까 좀 올라왔거든요. 한 1.3%. 그러다가 이제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대만까지 밀리는 보면 건데. 확실한데 대만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네, 대만은 10시에 시작하니까. 근데 딱 니케이가 꺾이는 순간부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분봉으로 그때부터 좀 밀리면서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니케이 쪽이 움직일 때 반도체가 좀 시원하게 또 시원하진 않았지 어쨌든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니케이가 눌리고 미국장에서도 기술주 눌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도 수급 나오면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장중 수급 보면은 아마 그쪽이 제일 좀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안 좋은 증시만 커플링하는 우리 증시가 좀 서운하기도 하네요. 근데 또 뭐 매일매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요럴 때 분할로 이렇게 좀 사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 어떤 분들한테는 어제하고 그제 진짜 그때 살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못 사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영 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진행자 삼천교육 때 입교시켜야 된다고 이름 뭐냐고 하셔가지고 네. 제 이름은 이제 박하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김양현 본부장님. 네. 더 해주실 말씀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료나 여러 가지로? 네, 자료가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일단 그 항상 분할, 그 다음에 스프레드, 스프레드도 5개 이상은 쉽지 않고 아까 업사이드는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찝찝했던 거 아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하나 볼게요. 미국장을 보시면 말이죠. 미국장을 보시면은 두 가지인데 미국장에서 네. 리프트, 에어비앤비, 디즈니 등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사실은. 뭐하는 산지 설명할 필요 없고 이게 다 소비자의 수요, 엔드 유저 수요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B2B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다 까졌다는 게 수요든에 대한 우려를 좀 이제 본격화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일부 가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장이 물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나 뭐 러스나 다 정강우가 똑같긴 한데 이런 종목이 구성이 소비자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사이드 반등을 하더라도 아주 세게는 못 나오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거고요. 아까 수만큼 말씀드렸어야 됐죠. 마진 압박을 받았는데 마진 압박 받은 것이 그 다음 분기,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 상향을 짓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뭐 하죠? GPU나 이런 거 사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 때 AI나 이런 GPU나 이런 것이 비싸게 엔비디아한테 사서 하면은 얘네들한테 마진이 안 좋았을 거고 네. 만들었는데 팔려고 보니까
실제 그 서버 쪽으로는 수요가 팍팍 오지 않아서 델이나 이런 데하고 컴포티션에서 얘네가 경쟁에서 밀려서 근데 그렇게 따지도 마진이 많이 빠지긴 했어. 네. 11% 나왔으니까 17% 예상보다. 그거로 됐는데 그래도 주식 분할도 했는데 조금은 20%까지 빠질 정도인가. 왜? 이미 30% 이상 고점에서 빠진 상태에서 빠져서 이게 고점 대비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 센트가 상당히 안 좋게 만든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이퀄리 비슷하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 좀 안 좋고요. 물론 가치값 실적 안 좋으면 노보노디스크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다 빠지는데 물론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오른 게 보세요. 어떤 종목인가? 쇼피파이. 쇼피파이 뭐 하는 거였어요? 음원이잖아요. 음원. 사람들이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뭐 경제 그거랑 관계 없죠. 그 다음에 포티넷. 이건 AI 보안 있잖아요.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근데 가이던스가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만 한 거고. 업스타트 홀딩스. 이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듣긴 했는데 잘은 몰랐는데 AI 대출 하는 회사예요. 무슨 각종 대출, 자동차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담보 대출. 그거 하는 회사인데 이게 가이던스가 좋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빌려가나? 네. 하여튼 간에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거랑? 이게 전반적으로는 같은 실적 반응을 하는 건 맞는데 이 하시한 거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안 갈 수도 있겠네라는 장 전체적으로. 저 죄송한데 쇼피파이예요, 스포티파이예요? 쇼피파이죠. 쇼피파이죠. 쇼피파이면은 그거잖아요. 음악이 아니구나. 카페 미안해, 헷갈렸어. 어쨌든 저기 쇼핑하는 거잖아요. 플랫폼, 그다음에 AI 이거 뭐지? 보안, 그 다음에 이건 대출해 주는 거, AI 대출. 그러니까 사실은 돈 투자해갖고 무슨 캐시 코스트 원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맥도날드처럼 10불에 팔다가 5불로 팔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살아남은 것 같아. 그런 것만 실적에 대한 반응을 더 세게 해주고 좀만 원가 마진되면 가치 합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해지긴 했어요. 너무나 중요해졌죠. 마진이 됐던 실적이 됐던 가이던스 매출이 됐던 뭐 하나만 부러지면은 그냥 주가가 그냥 거기서 있는 거야. 그럼 $100 이하가 그냥 근데 $100 하더라도요 연초보다는 100% 오른 거기 때문에 여전히 $100 이했을 때 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하게 하는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 순수 하드웨어는 웬만큼 만족을 못 시키면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장이 안정화되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찝찝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크론 자사주 매입했는데 5% 오르다가 마이너스. 너무 그렇게 달리시면 저기 전달이 안 되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것들의 애들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수요단이나 아니면은 매수단에서의 그런 수요가 좀 취약한 것 같다라는 거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 끌어올릴 정도로 투심이 약하다. 그렇죠. 우리가 여긴 조선도 없고 거기 제약바에 있긴 하지만 우리 방산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기업들도 없고. 그러니까 빠질 때 탑 10, 탑 20가 무너지면 밑에서 올라가봤자 장이 세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5월달, 6월달 제가 커멘트했던 걸 봤어요. 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목표가 2,550에서 2,750이었대. 그러면 지금 이게 경기 침체가 저는 올 확률을 50%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반반 반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엔고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는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럼 돌이켜 본 거지. 5월 달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포지션하고 봤을 때 실적은 좋지만은 이런 게 중화되면 얼마 것이냐. 그러면 다시 봐도 그럼 그때랑 비슷하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은 지질 수 있는데 지졌다는 게 확인됐어. 2,400 이하에서는 확인됐다고 보고 2,500 밑으로 갈 수 있어도 그게 지속적이라 볼 수 없겠지만은 올라가는 게 2,700, 2,800으로 쉽게 가느냐. 이런 정황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소비자 수요 둔화에 대한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다음 주에 CPI 넘버 나올 때 수요. 사람들 컨슈머 스펜딩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엔비디아를 봐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조금 자유로운 거 중심으로 하다니까 디펜시브한 주식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생각들을 골고루 갖는다는 거는 주식 전체적으로 모아서 힘을 확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역부족인 거는 인정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또 자료 하나 더 있던데 마지막 장. 요거요? 네. 요거는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 좋은 얘기. 일단 오늘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올랐어요. 그럼 사실은 원래 금리가 막 내려가고 걱정돼갖고 국채가 올라가는 게 좋아야 되는데 국채가 올라간 이유가 국채 경매가 부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단기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불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불이래. 10년물이 이런 이유로 올라가서 베어 스티피닝이 되는 바람에 오늘은 긍정적이지 않게 해석되는데 일희일비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다이아몬드 이분이 뭐 연착륙 확률, 그러니까 경착륙 확률이 여전히 높다. 한 70%, 60%로. 근데 이분은 4개월 전에도 한 70%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언서틴티가 많아서 쉽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까 마이크론 얘기해서 넘어가고 하이닉스 CEO가 어디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수요 견조하다. 중요한 거는 시장은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답을 구하고 있죠. 네. 근데 내년 하반기의 답에 대해서는 100% 자신은 못하지. 그러니까 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오늘도 좀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나 싶었는데 1.7% 마이너스로 윗골이 달고 또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 오늘 선물 옵션 아니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만기 그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2,500. 네. 제가 잠깐만 이거 막 하고 그래? 천천히 순서를 맞춰서 해야죠. 그래야지.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마이너스로 더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3,600억 마이너스로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1,300억 마이너스. 기관이 외국인이랑 동시에 현물을 2,600억, 1,700억 이렇게 던지고 있어서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선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3,600억 던지는 게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장난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플레이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요게 변동성이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외국인들 놀이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정말 그냥 얘네가 사주면은 나는 박수치고 팔면은 또 울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거? 리포트가 잘 나오는 게 있어요. AI에 대해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이거 다 뭐 할 수도 없고 저도 뭐 AI 뭐 아주 전문가를 할 수 없고 다 드는 거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셋 나온 리포트가 미래에셋 리포트. 그런 게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2차전 얘기 안 할게요. AI 위클리라고 매주 목요일 날 나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빠른 사람은 어제 밤에 볼 수 있죠. 수요일 날 저녁에. 늦게 보는 사람은 목요일 날 제가 알려드리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걸 기다립니다. 넘버 28이니까 24주 됐다는 얘기겠죠. 과거 거도 보시려면 보시고. 오늘 나온 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AI와 공생하려면 인류도 뇌에 대어포 올려라. 한번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증시 상황은 그지 같잖아요. 네. 그런데 AI의 바닥, 이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아직도 뜨겁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제목만 작은 거예요. 제가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근데 과연 경기 침체가 오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질문 던졌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침체 아직 안 오죠? 아직 안 오나? 반반이라고 반반 지키나 보고 오면은 올해 오겠어요? 오면 내년에 오겠죠. 그렇죠?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 AI 캐펙스 투자를 멈출까? 안 멈추죠. 그러니까 그 바닥하고 관계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글씨가 그지같이 작아요. 내용은 알찹니다. 와, 글씨 근데 진짜 작다. 어쩜 그렇게 띄어쓰기랑 아무것도 저기 성의 없게. 근데 내용은 내가 어제 밤에 보다가 집에서 프린트 못 하니까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프린트 다시 해서 다시 봤지. 와, 한 줄 띄기라도 좀 해주지 저. 길지 않습니다. 5장, 6장이면 딱 뜨니까 알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캐펙스 투자를 줄일까? 그리고 AI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떤 성과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라피스 이거를 선글라스를 했어야 됐는데 오늘 갑자기 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따가 클벨에서 좀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글라스입니다. 이 안경에다가 여기다가 딱 위에 요거를 올리면 바로 선글라스가 되는 53% 특가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따 클벨에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용님께서 삼청하윤 표정 굳었네 말씀하셔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에 좀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야 되는데요.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조금 더 유쾌하게 웃으면서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이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수급들을 소화하면서 이따가는 조금 플러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약보합이라도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자, 뒤에 아침엔 투자. 베팅합시다.
1.5 이상, 1.5 아래. 아, 하락이요? 네. 저는 그래도 소화하고 한 1.2? 이 정도. 1.5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은데. 저도 그럼 비슷하네. 저는 한 1.3 정도. 1.3? 예, 예상합니다. 그 정도. 근데 사실 이거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니케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뭐 지네 맞아요. 맘대로 하는데 뭐 이게 뭐 사실은 뭐 아이 그래도 희망이라도 아유, 가져보려고 진짜 조금이라도 별거 더 따집니다. 없습니다. 네. 요거보다는 그래도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줍줍 파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엔 투자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섹터들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아침엔 투자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벨 팀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